여러분, 만약 근무 중이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고 소방서 출동하고 주민들 피해 입고 그 와중에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 당신이 18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장이 날아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화재를 낸 건 공사하던 작업자였고 시공사도 있었고 보험사도 30억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18억을 소장이 공동 책임지라며 구상금 청구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소장이 무슨 방화범인가? 왜 화재를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소장에게 청구를 해? 그런데 보험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용 부분의 안전관리 책임은 소장에게 있다. 작업자가 담배 피운 걸 막지 못했으니 소장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법원에서 실제로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화재에서는 입주민 두 분이 화재로 돌아가셨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했는데 이 업체가 방제 직원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너희들 일부 책임 있다. 7,680만 원 배상해라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이 방제 직원들 말단이었습니다. 지시도 결제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소방설비 꺼진 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장님, 과장님, 기사님들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지구 경종은 왜 꺼져 있었습니까? 작업자 흡연을 왜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방화일지에 왜 아무 기록이 없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억울한 소장, 방제 직원들이 돈을 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소송이 이제는 관리업체를 건너뛰고 소장 개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가 곧바로 소장을 상대로 18억 청구를 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후임 소장도 이 소송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소장 혼자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소장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말 현실이 됐습니다. 예산은 입대위가 결정합니다. 공사는 업체가 맡습니다. 감시는 경비원이 합니다. 근데 사고 나면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한마디로 화재가 나면 이제는 누가 불을 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만만하냐가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만만한 대상이 바로 우리 시설관리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소장이 구상권 당한 사건 3건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보험사와 법원이 어떤 논리로 소장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걸 막을 수 있는 실무대응법과 필수 매뉴얼,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보험 특약 조항까지 끝까지 보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바꿔야 할 점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설비, 흡연 통제, 작업자 감시. 그거 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난 몰랐다. 그건 내 업무가 아니었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시설워크는 당신이 억울하게 책임지는 걸 막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누군가의 실수로 당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 소장에게 구상금이 청구됐는지,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화면 집중해 주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사례, 부산 A아파트 소장에게 18억 구상금 청구. 2023년 10월 부산의 한 대형 아파트.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 한 명이 작업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자재 더미에 버렸고 그게 불이 번져서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건물 일부가 타고 피해 금액만 30억 원. 보험사는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 다음 날려온 소송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자랑 시공사 그리고 당시 소장이 18억을 함께 책임져라. 놀라운 건 이 보험사가 소장을 고용한 관리업체를 건너뛰고 소장 개인에게 직접 구상금 청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 공용 부분의 안전은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 작업자 흡연을 막지 못한 건 주의 의무 위반이다. 공사장 관리 소홀이다. 정말 어이가 없죠. 소장은 그 아파트 시설도 인계받기 전이었고 공사 현장도 외주업체가 전담하고 있었는데 결국 보험사는 가장 명확한 타깃을 찾은 겁니다. 사고는 작업자가 냈지만 책임은 소장이 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고 관리업계 전체가 이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방제 직원들의 7,680만 원 배상 판결. 이번에는 송파구입니다.
2018년 8월 5,0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에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지만 경비원이 오작동이라며 알람을 꺼버렸고 심지어 복도 지구 경종까지 수동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커졌고 관리업체 A사는 유족에게 7억 8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A사는 같은 회사 소속 방제 직원 3명에게 구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죠. 직원들 말. 상급자가 수신방 끄라고 했다. 경비원 교육은 우리가 아니라 위에서 시킨다. 인력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었다. 법원은 뭐라 했을까요? 방제 직원들도 책임 있다. 경보 꺼진 걸 인지했으면서 방치했고 방화일지도 제대로 안 썼고 근로계약서에도 소방관리가 명시돼 있다. 총 7,68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근무 인원은 4명뿐이고 야간은 1명이었으며 5,600세대 감지기 4만 개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전체 손해의 40%만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책임은 있어도 여건이 열악하면 일부 감경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린 그냥 말단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계약서, 일지, 점검 기록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사례. 창원 아파트 누수 사고. 이번엔 다소 다른 결과입니다. 작년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옥상 배수구가 막혀 세대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세대 주민에게 보상해준 뒤 소장과 관리업체에게 구상금 소송을 걸었죠. 배수구 관리 못했으니 당신들 책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에도 경과실은 책임 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명확히 말한 거죠. 모든 실수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 보험사 너희는 계약 구조를 우회해서 억지로 떠넘기지 마라. 이 사례는 우리한테 뭘 말해주느냐? 실수했다고 무조건 돈 물어내는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경과실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선 보험사가 왜 자꾸 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지 그 배경과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걸어야 하는지 실무 대응 전략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사건들은 살펴봤습니다. 화재든 누수든 사건이 터지면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할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전쟁에서 소장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누군가에게 내가 책임져라고 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는 외주 직원이고 잘 안 잡힙니다. 시공사는 잘 싸웁니다. 변호사 대동이 기본입니다. 관리업체는 계약서 들이미면서 우린 중과실 아니면 책임 없다고 버팁니다. 그럼 누구를 찾냐? 바로 소장입니다. 법률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개별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려볼 여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보험사들이 아예 관리업체를 건너뛰고 소장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전략을 씁니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때 항상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장은 단지의 안전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너는 감시도 안 했고 보고도 안 했고 교육도 안 했다. 그러니 책임져라. 이렇게 되면 화재를 낸 사람이 따로 있어도 왜 그걸 못 막았냐는 논리로 소장이 물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에어컨 설치 공사가 열대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각 공사팀은 외부 업체고 소장은 서류 처리하고 입대에 회의 다니고 민원 응대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업자가 한 명 담배 피우고 그 꽁초가 자재에 튀어서 불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실시간 CCTV도 안 되고 담배 피우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금연 지시 안 했죠? 당신이 공사 전 서면 교육 안 했죠? 당신이 공제가입자니까 청구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산 사건에선 보험사가 전 소장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현재 입대의도 새로 온 소장도 전혀 몰랐습니다. 관리업체 빠져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공제가입 내역을 보고 소장만 겨냥한 거죠. 이건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는 겁니다. 공용부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이 없으면 손 못 댑니다. 근데 책임은 소장이 지는 구조예요. 이거 시스템의 함정입니다. 많은 관리소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다가 놓친 건데 그럼 책임 안 지는 거 아니야? 그게 맞습니다. 경과실은 원래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경과실은 위수탁 계약상 책임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가 계약 구조를 우회의 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 그런데 이게 법정에 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보험사는 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고 당신이 그걸 못 막으면 그게 곧 책임 인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단순히 실수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작업자에게 금연 교육했는지 서류 있어야 합니다. 소방 점검했는지 사진 있어야 합니다. 입대에 보고했는지 회의록 있어야 합니다. 수신반 꺼놓지 않았는지 일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당신은 잘못이 없어도 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책임자를 찾습니다. 법은 주의 의무를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상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소송을 막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 과장, 기사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실전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대응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현실을 아셨죠? 화재든 침수든 사고가 나며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곳이 바로 관리사무소, 그 중에서도 관리소장 개인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오늘은 진짜 현실적인 대책, 실무자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응 전략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 보험 계약 시 구상권 청구 금지 특약을 반드시 넣어라. 대부분의 아파트 단체 보험에는 소장이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며 보험사가 공제 가입자니까라는 이유로 소장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입대 회의 시 보험 계약 조건을 재확인하십시오. 다음 계약 갱신 시에는 반드시 아래처럼 요청하세요. 보험사는 관리소장 및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해달라. 이 한 줄이 나중에 18억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략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제상품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하라. 많은 소장님들이 공제 가입 여부를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아파트 사건처럼 보험사가 공제 가입자라는 걸 보고 소장을 직접 겨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공제에 가입돼 있는지, 소송 시 어떻게 대응해 주는지, 구상금이 나오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건 월일 2만원 내고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전략 3. 공사 작업 전 사전 금연 교육 및 서명 의무화. 화재의 90%는 사람 실수로 시작됩니다. 특히 외주 작업자들이 담배, 불꽃,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험사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이 공사 전 작업자에게 금연 지시했습니까? 서명 받았습니까? 안 했으면 책임지세요. 그래서 공사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자 서약서 또는 교육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금연 화재 위험물 취급 금지, 비상시 연락 체계, 설비 근접 작업 시 절차 책임 범위 서명. 별거 아니지만 이 서류 하나가 법정에서 성관주의 이행 증거가 됩니다. 전략 4. 모든 점검은 사진, 기록으로 남겨라. 소방설비 점검, 전기설비 점검, 배관 누수 확인. 그냥 했어요로는 안 됩니다.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밸브 열었는지, 오작동 여부 수신반 모니터 사진, 피난시설 개방 여부 비상구 사진, 점검일지 교체 기록 입대 보고서 서류 보관. 특히 스프링클러나 수신반 정지 상태는 사고 이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작업 후 반드시 원상복귀하고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전략 5. 입대 이후 안전 관련 서면 보고는 무조건 남겨라.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안전 예산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공사 필요하다 했는데 미뤘다. 설비 교체 필요하다 했는데 예산 없다 그랬다. 그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서면 보고하세요. 회의록 남기세요. 설비 노후로 화재 위험 있음. 교체 필요하나 예산 미승인 상태. 입대 요청사항 ABC. 미반영 사유 명기함. 이 문서가 있으면 법정에서 내가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입대의가 방치했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입대의도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공유할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소송 사건에서 바로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판결을 갈랐습니다. 몰랐다, 나는 그런 거는 없었다, 상급자가 시켰다. 이런 말들은 안 통합니다. 문서, 사진, 기록. 이 3가지가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불은 작업자가 질렀고 책임은 소장이 졌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그 꽁초가 자재 더미에 닿아 불이 났고 3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작업자가 아니라 소장을 고소했습니다. 왜 금연 지시 안 했냐? 왜 위험을 막지 못했냐? 결국 18억 원의 구상금 소송장이 소장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은 스프링클러 고장났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전등 나갔다는 입주민과 싸우고 지하실에서 배수펌프 돌아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작업자들이 공사하고 경비원은 휴게실에 있고 소방설비는 고장나도 예산이 없어 못 고치고 그런데 어디선가 불이 나며 보험사는 묻습니다. 소장 당신은 그때 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일은 책임지라고 하면서 권한은 안 줍니다. 입대인은 예산 안 준다고 하고 보험사는 구상금 청구부터 날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6시에 퇴근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 그걸 왜 하냐고요. 당신이 없으면 아파트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방어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시설워크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현장의 진짜 소리, 판례, 대응법, 전략을 공유하는 시설관리인의 생존 커뮤니티입니다. 혹시 나도 저런 상황 당하면 어쩌지? 이건 보험이 막아줄까? 입대위가 내 책임으로 몰아가려 한다. 나도 저렇게 당했다. 이런 고민과 경험을 댓글이 아니라 진짜 정보와 사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시설워크 네이버 카페.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 아침 다시 수신발을 점검하기 전에 딱 한 가지 행동만 먼저 해보세요. 시설워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단지에서 있었던 사례, 경험, 배운 점, 억울했던 기억, 실패한 대응, 통했던 방법. 단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지금은 영상으로 정보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젠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보험사와 소송, 입대위와 책임 공방. 그리고 시스템의 공백 혼자서 맞서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너무 법률적이며 너무 외롭습니다. 하지만 100명, 1000명이 함께 경험을 나누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화했는지, 어떤 특약으로 막았는지, 어떤 법률 조언이 유용했는지, 어느 공제 상품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이런 살아있는 정보가 모이는 곳이 바로 시설워크 카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화재는 언젠가 반드시 납니다. 보험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이 소장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의 기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걸 공유할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소장들, 과장들, 기사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시설워크 네이버 카페 링크를 클릭해 우리의 정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함께 만들어 보시죠. 이상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